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 풀이는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간결독해 같이 풀어봐요. 자, 요약이고요. 요약 문제는 일단 요약문 먼저 보고 풀고, 그리고 요약은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보고 풀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일단 요약문부터 먼저 보죠. 기술과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그런 몸의 움직임이 덜 A하는데 이동과 힘을 더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그러한 이동에 관련된 인간의 상태 또는 조건이 사회적인 비한 문제를 제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약문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3번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리미티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의 특징상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B를 봤을 때, 자, 여기에서 inequality하고 divide는 나누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선지만 봤을 때 1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약문만 봐서는 답을 뭐라고 딱 규정하기에는 힘드네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동할 때 이동성이 넓은 분야를 제공을 하는데 탐색할 분야를 제공을 하는데 모든 시설에서 다른 분야들에 의해 탐색될 분야라고 합니다. 인간성에 추가해서요. 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끝으로 가보니까 결정할 수 없대요.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지. 하지만 그저 주변을 이동을 하거나 밖에 놓여지거나 심지어 안에 놓여지거나 한대요. 이동할 권리나 머물 권리 없이요. 자, 이것만 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결국 전부 다 봐야 되겠네요. 자,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가속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행에서 지리적이거나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여행하는 것에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소극적이 이동하지 않는 용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이동이 되는데 인공물에 의해서 이동이 되거나 그리고 이동하고 있다는 내면의 느낌을 갖게 된대요. 소위 정보와 사회에서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동이 인간을 어떤 종류의 최종적인 그런 생물로 바꿔버렸고요. 그 생물은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편안한 상태에 두고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가 있죠. 자기 자신의 그 이동과 휴식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기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다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건 맞죠. 네, 뭐 자동차를 타서 다니면은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걷는 거는 왜 하는 겁니까?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쉬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산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A번 한번 보면은 그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별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 necessary가 일단 답인 거는 맞네요. 예.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지에 더 근접하게 되었나요? 움직이지 않는 이동자로서 그 엘리트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할 때 말이죠. 돈, 물건,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반면에 그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을까요? 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권력층의 그런 아래 부분에 있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성으로 구조화된 사회의 배척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권력의 밑바닥 층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사회가 구분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동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뒤에 나왔죠. 그럼 이거는 불평등이네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이동하는 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동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불평등이죠. 답은 1번입니다. 예. 내용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풀이는 수월하게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41, 42번 1지문 2문항 갈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지문 2문항은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문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꽤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제씩 이렇게 푸는 건데요. 41번은 제목이죠. 제목은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세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2번은 어휘잖아요. 어휘. 어휘는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41번부터 처음과 끝을 보고 풀고요. 그 다음에 42번을 풀 때 전부 다 보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42번을 풀면서 41번도 또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만 보고 두 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주목되면 그 방관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비상사태인지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언제나 분명하게 그런 비상사태로서 규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들어오는 게 화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오화가 있죠? 오화는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요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스크림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인 겁니다. 즉 비상사태를 판단할 때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분명히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파악을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보면 in a potentially acute situation then 그러면 잠재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군중이 그러므로 이런 구성원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의미함으로써. 자, 여기 삽입된 거 이런 거 지워야 문장이 더 쉽게 보이죠? 수동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사건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걸 뜻함으로써 구성원들한테 가만히 있는 걸 강요할 수 있대요. 그러한 군중에 있는 개인은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바보로 보일까봐 그러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바보로 보일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일단 제목을 고르기 위한 키워드는 비상사태, 판단, 군중의 영향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1번 보시면요. 여기는 판단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비상사태는 없긴 하지만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고 군중의 영향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일단 괜찮죠? 그리고 2번은 승리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이기는 건 아니죠. 예, 이건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3번 비상사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괜찮죠?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4번은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다? 라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고 2번도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5번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니죠. 일단 1번, 3번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좁힌 상태에서 문맥상 낱말을 푸는 거예요. 자, 이제 가보죠. 색깔을 여기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지금 근거가 뒤에 나오는 예시들이 쭉 나와 있죠. 제가 뭐 다 지우긴 했지만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라고 꼭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에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벨도 맞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사람이 있죠. 상황을 해석하기 시도하는 사람이 자주 보는데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본대요. 어떻게 반응할지 알기 위해서 만약 다른 사람이 가만히 침착하고 무관심하다면 그렇게 머물 가능성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콜론으로 또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어구도 if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향이 그저 맹목적인 수능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보통 우리는 많은 귀중한 정보를 새로운 상황들에 관한 값진 정보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로부터 추출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드문 여행자예요. 길가에 있는 식당을 선택을 할 때 한 식당에 들르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드문 좀처럼 보기 힘든 여행자라고 하네요. 근데 그 식당은 뭐냐면 자동차가 주차장에 없는 그런 식당에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죠.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는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군중들이 없는 식당이죠. 그러면 군중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식당에 굳이
방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드문 사람 맞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구분해서 봐야죠. 군중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얼 맞죠? 자, 계속 갑니다. 하지만 이런 거 중요한 단서가 되죠. 다른 내용 나오는데 하지만 이따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자, 문제 풀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하지만이라는 게 또 중요한 단서가 되죠. 아까 다른 거, 그 앞은 rare traveler의 경우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단 치과의 대기실에서 환자들의 그런 무관심을 연구했더니 그게 내면의 걱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런 지표를 제시했대요. 그러면 뭐, 자, 여기 보면은 근거가 또 나오는군. 확실한 근거가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poor indication이라고 나왔죠. 이게 C를 뒷받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accuracy 아니네요. false 정도? 그러니까 제 말은 정확한 하고 다른 의미면 돼요. 반대 의미, 잘못된 정보 이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예. 답은 3번이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당황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대중 앞에서 침착함을 잃어버리는 게. 그리고 잠재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이거 아까 읽었던 거죠. 자, 지금 unconcerned의 근거는 뭐 unconcerned 보면 일단 자기가 실제로는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덜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봐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침착함을 잃는 게 당황스러우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걱정을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척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거 있고요. 자, 다음 이거 2번 보면은 여기 더스 있으니까 앞과 연결해서 봐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않는 척 있다는 거는 비상사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implying이 의미하는 거. 아, 이거 비상사태 아니야. 라는 걸 뜻함으로써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니니까. 예, 2번도 근거가 있습니다. 답은 C.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41번을 푸는 겁니다. 이때는 확실하게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을 전부 다 봤으니까. 자, 그럼 일단 아까 1번하고 3번 중에서 걸렀잖아요. 자, 지금 이 지문은 비상사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상사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한 얘기는 1번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고 3번은 그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니네요. 3번은. 자, 그럼 이제 1지문 3문항 풀어보는데 1지문 3문항은 일단 되게 쉽습니다. 예. 1지문 3문항은 되게 쉬워요.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이것도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문제부터 먼저 보세요. 그것도 한 문제씩 푸세요. 자, 그럼 보시면은 순서는 어디를 풀면 되냐면 이거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단락은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단락은 이렇게 처음과 끝만 보시면 돼요. 각 단락의 처음과 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란색으로 가리키는 대상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기억으로 푸세요. 기억. 그리고 기억으로 풀어서 못 찾으면은 그때 안 읽은 대로 보고 풀면 돼요. 예. 그럼 이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학회 첫날이었고요. 기숙사를 둘러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대학의 다른 기숙사 방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망을 했고요. 룸메이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봤더니 조용히 대답을 했네요. 자기 방이 지루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했고 제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 퍼스널라이징 더 룸 하면 개인화하는 건데 이 문맥에서는 그래 우리만의 방으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거를 다음날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읽었으니까 여기 써보면요. 그냥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흰은 노아네요. 노아 N이라고 쓰고요. 자, 지금 이제 꾸미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B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B가 BDC가 답일 확률이 낮아요. 예. 그래도 순서대로 읽을게요. 순서니까 각 단락의 처음과 끝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구 가게를 쭉 걸어가고 있을 때 예쁜 탁자 발견했고요. 이제 그들이 안 건 그 장소가 에너지와 그런 휴식을 제공한다는 걸요. 왠지 엔딩 같은 느낌인데 예. 일단 B가 맨 앞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뭘 샀으니까. 예. 그리고 만족을 하니까. 자, C 가겠습니다. 노아가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고요. 방에 대한 계획을 짜느라고요. 그리고 일어난 후에 가구를 재배치하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노아가 동의를 했고 그것을 벽으로 옮겼습니다. 자, D 가면 소파에 자리를 바꾼 다음에 볼 수 있었는데 많은 공간을 방 한가운데 갖게 됐고요. 노아와 스티브 둘 다 동의를 했고 탁자 사러 갔대요. 답 나왔네요. 일단 방을 꾸미기로 했죠. 그리고 방 꾸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벽 쪽으로 뭘 옮겼는데 그래서 옮겼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C, D 그 다음에 탁자 테이블 사러 가기로 했으니까 테이블 사러 간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C, D, B가 답이 되네요. C, D, B. 자, 그러면 이제 가리키는 대상 봐봐요. 아까 A는 노아였습니다. 그럼 B는요. 이거 읽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읽어봐야 되겠네요. B는 그가 알았죠. 노란색이 노아가 좋아하는 색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스티브가 노아한테 물어봤죠. 이것만 알면 되죠. 뭐 노아한테 물어봤다는 거. 그리고 C는요. 자, 어제는 우리 방이 다른 방들하고 똑같았는데 오늘 후에는 내가 뭐뭐한 기분이 든대요. 그게 우리의 장소가 될 거라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말했네요. 여기 아이가 누구냐면 이것도 앞에 봐야 되겠네. 노아가 덧붙여서 말한 거죠. 노아입니다. 노아. 그 1진문 3문항이 이렇게 인용 어구 안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바로 인용 어구 앞에 내용 보면 되죠. 그 주어 누가 말하는지 그걸 보면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또 C로 가면요. 노아가 스티브한테 언급을 했는데
대부분의 방문자들이 그저 앉아서 TV를 본대요. 얘기하는 대신에. 그래서 그의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제안을 한 게 우리 그럼 소파를 저편에 둘까? 벽 쪽으로 옮길까? 라고 그랬네요. 그럼 이거 히스는 노아가 되는 거죠? 왜냐면 노아의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니까. 그러면 자 D까지 노아입니다. 그럼 E는 보지 않아도 답이란 걸 알 수 있죠. 확인해 볼까요? 스티브와 노아가 둘 다 보드게임 하는 거 좋아해서 스티브가 노아한테 대답했는데, 자 인용어구, 이 인용어구는 다 스티브가 하는 말이잖아요. 답은 5번 맞네요. 그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기억으로 풀라고 그랬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맞죠? 1번. 그리고 그쵸, 노란색 탁자 좋아해서 이걸 살려고 그랬고, 그리고 노아는 가구 다시 배치한 거는 노아랑 스티브랑 같이 했잖아요. 얘기하고 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맞죠? 이거 둘 다 보드게임 하는 것도 즐겼고. 답은 3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결 독해 다 마쳤어요.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풀어본 6월 모의고사 간결 독해는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트에 또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해 풀이법에 대해서도 풀이 영상 링크를 이 영상 소개글에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수능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